다음 나오는 게 용액, 용매, 농도, 몰농도, 몰랄농도인데 우리가 이제 용액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용액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의 물질이 섞여갖고 균일한 상태가 있는 게 용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용액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수용성 용액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기체 용액도 있고 고체 용액도 있고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녹이는 물질이 용매, 그다음에 녹는 물질이 용질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공기 중에 LPG 가스가 퍼져 있으면은 걔는 기체 용액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합금 같은 경우는 고체 안에 고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고체 용매가 된다 그랬어요. 또는 액체 안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것도 액체, 기체, 용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용매가 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농도 표시를 했을 때 우리가 1학기 때 표시했을 때 몰 농도를 썼어요. 몰 퍼 리터를 썼었죠. 대문자 M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몰 농도는 왜 쓰냐 하면은 개수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죠. 예를 들어 내가 네모난 통에다가 물을 1kg을 넣었다. 어떤 물질을 1kg을 넣었어요. 근데 화학식량이 1kg이에요. 그러면은 이 통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1몰이에요, 1몰. 근데 내가 개수로 들어갔다고 해도 화학식량이 좀 작아요. 화학식량이 좀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질량은 뭐에 비례한다고 했었냐면은 화학식량, 분자량에 따라 달라진다 했죠. 그래서 메탈 같은 경우는 양성자와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주요한 무게는 양성자가 훨씬 무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속 물질들이 되게 무겁잖아요. 비금속 물질들이 작고. 그 이유가 그렇죠. 핵 주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무거우니까 걔네들이 무거움으로써 무거운 거고, 대신 무겁지만 개수는 똑같이 한 개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몰수를 쓴다 그랬죠. 한편 몰랄 농도는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수인데 단위는 소문자 M이라고 쓰고 몰 퍼 킬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얘를 왜 쓰냐? 몰랄 농도 왜 쓰냐? 몰 퍼 리터 말고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몰 농도는 예를 들었고 내가 에탄올에다가 물리화학 시간 나올 텐데 에탄올에다가 물을 조금 집어넣었어요. 또는 물 안에 에탄올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10ml 더하기 10ml 집어넣었어요. 그럼 110ml가 되느냐?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0 더하기 200은 400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질량은 그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몰랄 농도는 언제 쓰냐? 온도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쓸 때는 몰랄 농도 써요. 온도에 상관없이. 왜냐면은 몰 농도는 부피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리터당 몰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리터가 변할 수가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그런데 몰랄 농도는 몰 퍼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단위를 중요하게 얘기해주세요. 왜냐면 온도에 따라 킬로그램은 안 변하거든요. 얘는 언제 쓰냐? 뒤에 배울 총괄성할 때 배워요. 총괄성할 때. 그래서 총괄성할 때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학과에서는 몰 농도를 많이 써요. 그런데 몰랄 농도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몰랄 농도도 못지않게 중요하고 일반 화학 시간에 배울 때에 가정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건 다 묽은 용액이에요. 묽은 용액. 진한 용액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묽은 용액이라고 가정한다는 거는 용액 안에, 그러니까 용매 안에 용질이 독립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용질과 용질 사이에 인터랙션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몰농도나 물락농도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얘가 농액이 진해졌다 그러면은 몰농도나 물락농도가 구분해서 써야겠죠. 생체대로나 아니면 이제 그럴 때는 어쨌든 몰농도는 몰 퍼 리터, 몰락농도는 몰 퍼 킬로그램이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농대농, 뭐 진한 용액 농도가 있고 묽은 용액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건 다 묽은 용액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단위가 있었죠. 요거 아마 1학기 때 열심히 배웠던 것 같은데, 몰 농도는 몰 퍼 리터, 몰락 농도는 몰 퍼 킬로그램, 질량비 또는 질량 분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질량 분율.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 질량 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량 분율은 1 이하예요. 이거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비율이기 때문에 0. 몇몇몇몇 맥스가 1이죠. 그런데 만약에 곱하기 100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량 100분율로 해죠. 100분율. 질량 B는 분율이에요. 그냥 똑같이 몰 분율은 어떻게 돼요? 질량의 용질의 몰수분의 용매의 몰수량, 이거 두 개 합친 게 뭐예요? 용액이죠. 용액. 용질의 양, 용매의 양 두 개 합친 게 소금물이면 어떻게 돼요? 소금 플러스 물 분의 소금이라는 거죠. 그게 부피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볼륨 퍼 볼륨 퍼센트, 그러면은 부피 100분율, 질량비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퍼센트, 이건 질량 100분율 분율이에요. 몰 분율은 몰수분의 몰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단위는 없는 거예요. 여기 두 개 다 구분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자, 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 271g에 CaCl2 입자가 있다고 할게요. 32.0g을 녹이면 만든 용액의 몰랄 농도 스몰 m을 구하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여기 32.0 화학식량 또는 몰 질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 1학기 때가 아니죠. 자꾸 1학기 때는 지난 학기 때 화학식량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놨죠.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낼 때는 아마 제가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이거 화학식량 몰 질량을 주면은 이렇게 됐고, 그러면 그램 퍼 몰이죠. 그리고 32g 질량 줬으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네, 건조해갖고 몰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몰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물 줬는데 얘 그램 수니까 킬로그램으로 바뀌어야겠죠. 킬로그램 바꿔야 되니까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뀌면 이렇게 환산할 수 있고, 앞에서 몰수 구했으니까 단위가 몰 퍼 킬로그램이니까 단순히 산수죠. 산수예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질량비, 부피비, 우리가 말하는 분율이라고 했죠. 분율. 그 다음에 몰 분율로 농도를 표기해라. 잠시만요. 자, 그래서 1번 CA 40.5mg 들어있는 3.50 알약액 중에 농도 ppm 단위로 계산하래요. 근데 ppm은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니까 1분의 1 나누기 10의 6승이죠. 6승이에요. ppb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단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1 보니까 B 0.750 이탈리아산 적포도래요. 아, 맛있겠죠? 상표에 11.5 알코올 바이 볼륨이라고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건 이 포도주에 드는 알코올은 몇 리터냐 물어봐 있고,
소독용 알코올의 시료가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다. 1,4-1kg과 58.0을 포함하고 있다. 알코올과 물의 몰 분율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볼게요. 1번 보니까 아까 뭐라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칼슘의 농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칼슘이 이만큼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미리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ppm 단위로 구하랬잖아요. ppm 단위니까 이렇게 10-6승이죠. 마이너스 빠진 것 같네. 10-6승. 이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이탈리아산 포도주 0.750L 적포도주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대요. 그런데 적포도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11.5라는 게 지금 퍼센트인데, 퍼센트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퍼센트는 부피 분율이에요. 그래서 100리터 중에 11.5리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여기서 사실 뭐가 빠진 거예요? V per V, 볼륨 퍼센트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볼륨 per 볼륨이라고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0.750리터 안에는 알코올이 얼마큼 들어있다? 0.062리터 알코올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50ml이잖아요. 750ml 정도잖아요. 우리 맥주 2캔, 맥주가 한 350ml 되나요? 맥주 2캔 먹으면 알코올 이만큼 먹는 거래요. 자, 그 다음에 물 분율을 구하라. 물 분율을 구하라 그랬는데, 물 분율, 그래서 물에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들어있고, 142g에다가 화학식량 곱하면은 몰수 나오죠. 몰수 나오고, 이 몰수에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물에 대한 이제 몰수 두 개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몰 분율이는 어떻게 됐어요? 두 개 합친 거분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물이랑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두 개를 합쳐야겠죠. 앞에 그게 빠졌네요. H2O의 물인데. 이게 빠졌어요. 몰 H2O인데. 그래서 위에 거 들어가야 되고, 요거 들어가야 되고, 두 개 들어가서 0.423 X 이렇게인데, 이 X가 지금 소문자로 써 있는데 대문자로 써야 돼요. 대문자 라지, 대문자 X, 그 다음에 첨자로 CH3, CH7, OH 이렇게 써야 돼요. 오타가 좀 있네요. 자, 어쨌든 몰 분율은 이렇게. 또는 XH2는 0.057 이렇게 써도 됩니다. 농도 볼게요. 농도 항상 보니까 몰수로 나타내는 표기된 질량으로 나타내는 표기로 바꾸려면 몰 질량이 필요하다. 이 환산이 아니라 황산이. 오타가 이렇게 많나요? 농도 환산. 아유, 죄송해요. 황산이요. 농도 변화죠. 변화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질량으로 나타내는 표기로 부피로 나타내는 것이고, 바꾸려면 용액의 밀도가 필요해요. 밀도는 뭐예요? 그램 퍼 밀리리터고, 그리고 밀도가 주어지면 부피를 구할 수 있고, 반대로 부피가 주어지면 밀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용액의 양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농도와 표기할 때는 몰랄 농도에는 이 용매의 양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단위 환산이죠. 화학 양론이 결국은 앞에서 1학기 때 얼마큼 들어가면 얼마큼 나오냐 이거 계산했는데, 얘도 똑같대요. 그래서 양에 대한 개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농도 환산 보면은 과산화수소는 진한 용액으로 로켓 연료에, 밀고운 용액으로 우별 표백제에 쓰인다. 과산화수소는 질량이 30%고 밀도가 1.1리터다. 구하여라. 몰랄 농도, 몰 분율, 몰 농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은 우선 30%라고 했으니까 100g으로 가정하면은 H2O2가 30g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밀도 구해줬으면은 얘 그람수 잡혀져 있고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용매와 용질의 그람수를 몰수로 바꿔놓고 몰 분율을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자꾸 소문자로 되어 있네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몰 분율은 대문자 X예요. 크게. 그 다음에 밑에 소문자로 써야 돼요. 밀도를 사용해서 부피를 구하여라.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물이 이게 오타네요. 이것도 오타. H2O2인데 자꾸 용액. 그러니까 과산화수소가 들어가 있는 그람수는 100g의 용액이 있다면 30g에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에 과산화수소는 요만큼이고 물은 요만큼. 여기 잘 썼네요. 제가 자꾸 헷갈려요. 오랜만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에 70g이고 몰랄 농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몰 퍼 킬로그램이니까 과산화수소가 아까 100g 중에 30g 있다고 했죠. 가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70g 물이 있고 요거 g을 킬로그램으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화학식량 또는 몰질량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몰랄 농도. 그리고 우리가 분율을 구하라 했죠. 그래서 70g의 물이 있다고 치면은 얘를 몰수로 구할 수 있고 앞에서 이제 과산화수소의 몰랄 농도 몰수 앞에서 위에서 여기서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람 없어지고 몰수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위에서 구한 이제 과산화수소의 몰수와 물에 대한 몰수를 두 개 합쳐갖고 합치면은 분율을 구할 수 있고 다음에 몰농도는 이제 누워서 떡 먹히죠. 그래서 100g이 있다고 치면은 아까 밀도 주어졌죠. 그램 퍼 밀리리터니까 그램에다가 밀도를 나눠야죠. 나누게 되면은 밀리리터 용액이 나오고 밀리리터 용액이 나온 거를 다시 리터로 바꾸고 리터로 바꾼 거를 몰수 아까 위에서 구한 거 그대로면은 몰 퍼 리터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1학 공업학 1에서 직역도로 한 것 같아요. 자, 총괄성 나오는데 총괄성은 우리 정의로 따지면은 용질의 입자의 수에 나타나는 용액의 성질로 진기압 내림, 끓는 점 모름, 얼은 점 내림, 그리고 삼투압됨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끓는 점 모름, 얼은 점 내림, 삼투압. 왜냐하면은 진기압 내림이 끓는 점 모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걸 아까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로 설명해 볼게요.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어요. 물에다 소금을 넣었다고 치면은 아까 순수한 물만 있다고 칠게요. 순수한 물만 있다고 치면은 물이 있는 상태에서 뚜껑이 이렇게 있다면 물이 증발을 했어요. 증발을 하고 평형에 도달하면 얘가 올라가는 속도와 얘가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아지면은 평형에 도달했다고 칠 거예요. 근데 얘가 올라가는 게 벽을 막 친다. 위에 있는 벽을 막 친다. 그러면 이게 증기압이라고 했죠. 증기압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소금을 넣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 표면 안에는 요 표면 맨 위에는 물, 소금, 물 이렇게 있다고 써있어요. 그러면은 물만 있을 때에 얘가 위에 올라가는 확률과 물, 소금 있으면은 물이 위로 올라가려는 기회가 적어지겠죠. 기회가 적어져요. 그러면은 요 위에 공기 중에 있던 기체 중에 있던 액체도 얘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평형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서 느낀 압력도 달라지겠죠. 즉
증기압이라는 게 결국은 얘가 증기가 된 다음에 증기가 다시 액체로 되는 평형생태로 도달했을 때 위에 때리는 힘을 우리가 위에 때리는 힘을 증기압이라고 했는데 얘가 소금이 들어가면서 때리는 개수가 적어지니까 증기압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증기압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끓는 점도 마찬가지겠죠. 끓는 점도 결국은 얘가 끓어야 되면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표면에 온도가 올라가서 활성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높아져서 나가려는데 표면이 소금으로 덮여 있으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끓는 점은 올라가고 반대로 얼음 점은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잖아요. 액체가 고체가 돼야 되는데 고체가 된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갖고 물과 물이 두 개가 같이 껴안고 있어야 돼. 오랫동안 껴안고 있어야지 고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소금이 비집고 들어가면서 야 니네 둘이 같이 오래 있으면 안 돼 라고 비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온도를 낮춰야겠죠. 그래서 총괄성의 의미는 뭐냐? 순수한 물질에 용질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증기압은 내려가고, 왜냐면 위에 때리는 성질이니까 증기압은 낮아지고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느 점은 내려간다. 이거예요. 한편 상투압은 뭐냐? 뒤에서 뭐 다시 다루겠지만 막이 이렇게 있는데 막이 있고 여기가 농도가 진해요. 여기가 농도가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 분자가 진한 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물 분자가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금과 물이 있다면 물이 소금물 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때의 압력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이 왜 일로 못 가냐? 이거 아까 수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트륨이 주위에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얘를 통과해야 되는데 얘 등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통과를 못하고 혼자 있는 물만 이쪽으로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려나? 나오네요. 여기 삼투압. 삼투압은 파이라고 하고 공업화학 시간에는 CRT라고도 외웠었고 또는 MRT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CRT라고 외우면 콘센트레이션의 C라는 거고 MRT는 이제 몰농도, 몰랄리티를 했고 M이라고 쓴 것 같아요. CRT로 외우던 MRT로 외우던. 자, 그런데 삼투압은 몰농도의 기회라고 기체상수 있고 온도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 왜 갑자기 R이 들어왔냐? R은 기체상수인데 이거 뭐라고 친 거냐? 농도가 묽었을 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액에 있는 애들이 입자가 있건 뭐 분자가 있건 간에 얘네들이 다른 용질과 함께 들어있는 용질과 인터랙션이 없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없다고 가정하면 마치 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기체상수를 쓴 거예요. 온도, 물농도가 됐죠. 그러면 만약에 삼투압은 온도를 고정해 놨다고 하면은 기체상수 변하지 않고 온도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몰수랑 변하겠죠. 그런데 삼투압은 뭐라고 했냐면 삼투압이래. 총괄성은 뭐라고 했냐면 들어가는 입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들어가는 입자의 개수에 의해서 변화되는 성질을 얘기를 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라우레 법칙이 있네요. 라우레 법칙. 그래서 용매 압력은 용매 분율 X니까 분율이죠. 그 다음에 증기압, 용매 증기압. 그 다음에 증기압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고 빼면 된다는 거죠. 요거는 아마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총괄성은 순수한 용매
물질이 들어가면 용액이 되고 용액이 되는데 용액의 성질이 변한다. 위에 때리는 증기압 내림이 되고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이 된다. 그 다음에 상투압이 올라간다. 이게 총괄성이라고 얘기했죠. 아마 2학년 되면은 연력학 시간에 이거 한참 배울 거예요. 한참. 한 학기 한 3, 4주 통해갖고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림으로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A는 순수한 용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순수하게 있다 그러면은 이 표면 안에, 표면 위에 물 분자만 있다고 치면 물이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얘가 평형에 도달한 거죠. 그리고 평형에 도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물컵이 있고 위에 뚜껑을 씌워놨다고 하면은 걔가 위에 다 날아가서 올라가는 속도와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다고 하면은 동적 평형에 도달을 한 거고, 그때의 액체, 물이 벽면을 때리는 거, 이걸 증기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소금을 집어넣었으면은 이렇게 변하겠죠. 표면만 보면 물, 소금, 빨간 게 소금이라고 할게요. 하얀 게 물이라고 하면은 얘가 올라가려고 하는 기회 자체가 적어지겠죠. 물론 여기서 가정이 하나 있어요. 용질은 날아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 있고 날아가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액이 있는데 여기에 소금이 있다고 하면은 얼었을 때 이 소금은 다시 얼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산하기 쉬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비휘발성 용질 물질이라고 하면은 얘가 표면이 있다고 하면은 물이 바깥으로 막 나가는데 얘에 비해서 가려는 확률이 좀 적어지니까 벽면에 때리는 힘도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기압 내림이 되고 끓는 점도 마찬가지죠. 끓는 점도 얘가 물이 끓는다는 얘기는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극복하고 키네틱스 에너지가 강해갖고 바깥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나가려면은 확률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또는 비휘발성이랑 소금이랑 NA랑 CL이랑 나 같이 있고 갖고 싶으니까 가지마 라고 땡기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용액의 힘에 보면은 무극성, 그 다음에 이온성, 무건성, 그 다음에 극성, 그 다음에 수소결합, 그 다음에 이온결합, 극성결합 이랬잖아요. 이 힘이 가장 강하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소금이 들어가면은 그 힘을 이겨내고 바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끓는 점 오름, 어느 정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둘이 같이 있어야 돼 이랬는데 이온결합과 극성결합이 있는데, 야 둘이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 가지 마 라고 하니까 어느 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상투압 아까 얘기했죠. 여기 물질 자체에 하이드레이션이 있었고, 이렇게 뚫고 가려면은 힘드니까 못 가는데 반대해서 넘어와야 되죠. 그게 우리가 상투압이었고, 파이는 CRT. 그래서 R은 이제 기체각수, T는 온도, 그 다음에 C는 농도라고 했죠. 농도에 비례한다. 근데 왜 갑자기 물질로 안 하고 여기 개수라고 하면서 갑자기 몰농도로 나왔나요? 라고 하면은 개수랑 몰농도랑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놈이나 그러니까 몰랄 농도랑 몰농도랑 똑같으니까 그놈이나 거예요. 그래서 묽은 용액이라고 가정을 했었죠. 예제 풀어볼게요. 라울의 법칙을 이용해서 증기압 내림을 계산해라. 그래서 50도씨의 물 500ml에 글리세롤이 10ml 가한 용액의 증기압 내림. 이게 델타가 원래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델타를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얘가 못 찾아갖고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PPT를 잘 쓰는 줄 알았는데 잘 못 쓰나 봐요. 순수한 물의 증기압은 이만큼이다. 밀도 여기 있다. 그리고 글리세린의 밀도 여기 있다. 1.26이다. 0.988g/ml다. 그래서 증기압 내림물 구하여라 라고 돼 있고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선 몰 분율을 구해야겠죠. 왜냐하면은 들어가는 입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으니까 몰 분율을 들어가야겠죠. 개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글리세롤이죠. 글리세롤의 몰수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람수 어디갔어요? 밀도가 주어졌으니까 밀리리터가 주어졌으니까 밀리리터에 이제 밀도 곱하면 밀도를 나눠야죠. 그러면은 밀리리터 아니 그람수가 나올 거고 곱하면 밀리리터가 하면 그람수 나오겠죠. 그람수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자량으로 나눠줘야겠죠. 분자량이 아니라 화학식량으로 나눠줘야겠죠. 분자량도 맞죠. 그러면은 단위가 몰수가 나오겠죠. 몰수. 그 다음에 물도 밀도 밀리리터 나와줬고 밀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화학식량 갖고 하면은 몰수 나오겠죠. 두 개의 몰수가 나왔으니까 분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분율분의 어떻게 해요? 압력 증기압이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요만큼이니까 분율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분율은 1보다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율은 맥스가 1이에요. 그러니까 92.5보다 낮은 값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래서 0.461만큼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실제로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약 92.5토르인데 92.5 빼기 0.461에 1의 압력이 지금 위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증기압 그러니까 델타 값이에요. 변화되는 양의 값. 그래서 우리가 상평형도로 보게 되면은 상평형도도 배웠죠? 그래서 X축이 온도고 Y축이 압력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물이네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좀 오버해서 그린 거예요. 오버해서 그리기보다 확대해서 그렸다고 할게요. 왜냐면 일반적인 물질의 상평형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만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용액의 어느 점이 요만큼인데 그러니까 물의 어느 점이 요만큼인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물질이 들어가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끓는 점도 올라간다 그랬죠.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죠.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만큼 움직이니까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밑으로 처지면서 요만큼의 갭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얘가 용액의 끓는 점만큼 변하는 거고 얘도 물은 점의 끓는 점만큼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값이 여기 보면은 0.461만큼 변했다는 게 요 델타 값을 구한 거예요. 요 델타 값. 델타 값만큼 구한 거예요. 실제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92점 얼마 했어? 92.5에서 얘를 뺀 값이 요 값에 되는 거죠. 델타 값을 구한 거니까. 실제 값을 구하라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실험해갖고 구했어요, 벌써. 그래서 선구자들이 끓는 점이랑 어느 점이 나탔고 여기가 우리가 그 상수를 벌써 다 구해놨어요. 그래서 상수를 여기
쭉 구해놨어요. 어느 점, 끓는 점, 그 다음에 어느 점 내린 상수, 끓는 점 내린 상수 다 구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델타 T, 델타를 구한 거고 KB, KF 그거 다 구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되게 돼요? 이거 그냥 주어져 있죠.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M은 개수라 했죠. 몰수일 수도 있고 개수일 수도 있고. 이거는 총괄 성질에 대해서 엔트로피 개념도 같네요. 이거 우리가 이제 그 20장인가? 20장이죠. 20장, 뭐 19장 이쯤에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몰당 깁스 에너지 나왔고, 그래서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H가 출입하는 열량이라고 하면은 S는 자유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델타 G가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자발적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배운 거로 생각을 하면은 물이 끓는다. 그래서 물이 끓는 거로 보면은 내가 위로 갔을 때 조금 더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체에 있을 때 물끼리 있는 거와 기체 상태로 물 분자로 있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자유로워요? 물이 있는 게 더 자유로워요. 기체에 있는 게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스, 솔루션, 솔벤트 이렇게 돼 있는데 가스 상태로 있는 게 가장 자유로워요. 가장 자유롭고 솔루션 있는 게 조금 더 덜 자유롭고 솔벤트에 있는 게 좀 덜 자유롭네요. 그리고 솔루션에서 가스 되는 거와 솔벤트에서 가스 되어 있는 거 중에서 델타 S로만 보면은 여기가 더 조그매요. 즉,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솔벤트에서 가스로 가야 되고 얘는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솔벤트에서 가스로 가는 거랑 자꾸 영어로 쓰네. 용액 중에 기체로 가는 거랑 용액 중에 기체로 가는 거랑 보게 되면은 자유도는 똑같이 위에 있지만 출발하는 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출발하는 점이. 그래서 출발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용액에 있는 상태에서 얘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가 더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2학년 되면은 조금 더 많이 배우지 않을까. 우리 20장에서도 더 배울 거고요. 자, 어려운 수식이 나왔어요. 어려운 수식이 나왔는데 이거 설명하고 가진 않을 거예요. 단지 개념만 이해하고 요 앞에 거랑 요 뒤에 거랑 놔둘 건데 S가 그게 엔트로피라고 그랬고 델타 G가 깁스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미참자 다 빼버리고 대문자 한번 볼게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예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델타 G 자체는 깁스 에너지고 깁스 에너지 델타 G가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자발적 방향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이 수식 안에서는 델타 H가 마이너스고 네 가지 존재가 존재죠. 델타 S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고 플러스죠. 마이너스 쉬운 거부터 할게요. 플러스부터 해요. 플러스인데 H보다 뭐가 더해요? S가 더 커야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H가 더 마이너스가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면
H는 델타 G는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그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거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절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마이너스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면 S가 더 커지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가지로 존재했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건 아니지. 자발적으로 갈 수 없다. 자발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20장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물질이 자발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자발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앞에 그래서 이거 떨어졌잖아요. 얘도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이 온도에서는 자발적으로 액체로 가고 자발적으로 고체로 가고 자발적으로 기체로 가고 요게 델타 G에 의해서 변한다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거는 크기, 델타 G 값의 크기 정도는 T가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자, 그쵸? 어느 정도 똑같아요. 자, 할게요. 자. 용액의 총괄 성질인데 물 4450g의 자동차의 방열기에 에틸렌 글라이콜 부동액을 1kg 넣었다. 용액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은 얼마인가? 어렵지 않죠? 킬로그램 그램수로 바꾸고 이러고 그쵸? 그 다음에 화학식량 분자량으로 몰수 구하고 그 다음에 몰수 구한 거에다가 우리가 몰랄 농도 몰 퍼 킬로그램 구할 수 있고 몰 퍼 킬로그램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라우레 법칙 갖고 생각하면 델타 값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라우레 법칙에서 M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있죠. 그래서 라우레 법칙에 주어지는데 콘스탄트 값 안 주어졌죠 지금. 그쵸? 근데 요 콘스탄트 값은 사실은 여기다 주어줘야 정상이죠. 이 안에 주어줘야 돼요. 아니면 앞에 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헨리 콘스탄트, 라울 콘스탄트 곱하기 몰랄 농도 곱하기 도시 해갖고 델타 값을 구했으니까 원래 온도에서 델타 값을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얼음점 내림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값 붙여야겠죠. 마이너스 값 붙여야 돼요. 삼투 오스모스라고 하고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원래 여기 안에 요 약간 당근색인가요? 당근색으로 되어 있는 통 안에는 농도가 진한 애들이 있고 이 밖에 있는 당근 얘는 어떻게 돼요? 삼투압이라고 했으니까 물은 통과할 수 있고 다른 물질들은 통과할 수 없는 반투막이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온과 극성화합물이 같이 있다면 즉 NaCl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가 일로 못 간다 그랬죠. 왜냐면은 갖고 있는 그 쫄개들이 등치가 커갖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가 침투가 되어 있는다 그랬어요. 얘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농도가.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려는 힘,
느끼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내가 여기서 압력을 줬어요. 그리고 얘가 누르고 있어요. 그럼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때의 압력을 우리가 삼투압이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올려는 힘과 내가 누르는 힘이 똑같아지는 힘을 삼투압이라 했고, 삼투압은 묽은 용액에서 진한 용액 쪽으로 가려는 힘이라 했고, 이 힘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힘도 용질에 상관이 없이 개수에 상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압력이 파이니까 파이 CRT라고 했죠. MRT라고 하죠. 그리고 CRT라고 하고. C라고 나오네요, 여기는. 아까는 M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파이가 결국은 압력이에요. 압력. 그래서 원래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식 보면 PV는 nRT잖아요. PV는 nRT고 우리가 V를 넘겼어요. 그러면은 Vn nRT라고 하고 여기는 n분의 V는 어떻게 돼요? 몰 퍼 리터잖아요. 그래서 얘가 농도에 되는 거고 얘는 여기 농도는 농도에 따라서 건데 삼투압이 아까 물 농도를 함지 않는다는데 개수에 상관한데 묽은 용액에서는 묽은 용액이니까 결국은 몰랄 농도나 얘네나 비슷하다 했죠. 왜냐하면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얘도 똑같죠. 앞에 위에서 있고 용액이 진한 게 있고 밖에서 용액이 묽은 게 있다면 묽은 용액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때 누르는 힘 올라가지 못하게 누르게 하는 힘이 똑같아지면은 얘를 삼투압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반토호프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믹싱 모델이 있는데 믹싱 모델은 이거는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인데 이건 조금 어려운데 자 우선 뭐 개념이 나왔으니까 조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여기 지금 공이 몇 개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넷 15개가 있다고 할게요. 15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15개의 공 이 칸 중에 내가 파란색 공을 한 줄로 놓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하나, 둘, 셋. 이거밖에 없겠죠. 경우의 수는 1이죠. 1. 1이에요. 그런데 내가 위에 2개 두고 하나를 다른 데다 둘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했고 여기다 둘 수도 있고 하나, 둘 여기다 둘 수도 있고 하나, 둘 여기다 둘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이게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파란 개의 공이 한 줄로 놓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던가, 이렇게 놓던가, 이렇게 놓던가, 이렇게 놓던가, 이렇게 놓던가 그거밖에 없죠. 그 경우의 수는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2개 놓고 하나 놓는 하나를 다른 곳에 놓는 경우의 수는 20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를 놓고 나머지 두 개를 요 칸에다 놓는다고 생각해요. 요 칸. 그럼 몇 개요? 84개. 2에 24개? 455개. 그러면은 박스 퍼 몰레큘이라는 게 결국은 W라는 게 자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는 원래 이렇게 하나만 있었는데 얘가 15개 박스에 3개의 몰레큘, 그 다음에 12분 워터 몰레큘, 이게 물 몰레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즉, 자유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말하는 엔트로피 델타 X가 많아지고 델타 X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고 자발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몰레큘이 W의 시스템은 솔벤트의 시스템과 솔루트의 시스템 죄송해요. W가 자유, 오스모스니까 이제 삼투압인데 시스템에 된 건 솔벤트와 솔루션에 대한 건데
즉, 두 개가 같이 되는 건데, 얘네가 솔벤트의 자유도가 높아지려면 솔루션의 자유도도 높아야 되잖아요. 즉, 용매와 용액의 두 개가 합쳐진, 곱해진 게 토탈 시스템의 자유도인데, 우리가 삼투압에서 얘가 페네트레이션 되어갖고 가는 게 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아마 2학년 때 아주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삼투와 삼투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막이 이렇게 있고 순수한 용액과 용액이 있는데, 순수한 용액이 일로 간다 그랬죠. 왜 간다 그랬어요? 왜 간다 그랬어요? W가 커지니까 간다 그랬죠. 일로 가려고 하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못 가고, 그리고 얘가 올라가는데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되겠죠. 용액의 그 높이가 올라가겠죠. 근데 얘가 다시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다시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의 압력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얘기했죠. 자,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생화학자들이 체내의 산소를 운반할 경우 혈액 단백질의 헤모글로빈의 돌연변이 변종을 400가지 발견돼요. 많이 발견했네. 자,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에 관해서는 한 변종을 연구하는 의사가 그것의 몰질량을 측정했다. 그는 5도씨에서 221.5mg을 녹여 1.50ml를 만들어 삼투압을 측정했더니 요만큼 얻었다. 얘의 몰 질량은 얼마인가? 분자량을 구하라는 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을 어디다 써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몰 질량 구할 때. 그래서 우리는 파이는 CRT 또는 뭐 MRT라고 했고, 이거 그냥 M에 대해서 정의한 거죠. 그리고 기체상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주어졌죠. 자, 그 다음에 압력 ATM으로 바꿔야 되고, 몰수 나오죠. 자, 근데 이 몰농도를 어떻게 된다 했어요? 몰농도를 요만큼 녹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몰수로 나타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몰수 나왔고, 우리가 21.5mg 녹였다고 했으니까 얘 그람수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몰수 나왔죠. 그러니까 그람 퍼 몰로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몰 퍼 리터, 우리가 삼투압을 통해 갖고 삼투압을 통해서 몰수를 구할 수 있고, 몰수에서 우리가 부피를 주었으니까 몰 개수, 몰수를 구할 수 있고, 몰농도에서 삼투압을 통해서 몰농도를 구하고, 몰농도를 통해 갖고 몰수를 구하고, 몰수를 갖고 뭐랬나요? 몰수를 갖고 이제 질량을 주었으니까 그람 퍼 몰수로 할 것이죠. 근데 여기에 가정이 하나 들어가 있죠. 뭐가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묽은 용액일 경우. 묽은 용액일 경우 그래야 돼요. 분자량이 아주 커지면은 잘 안 돼요. 묽은 용액일 경우 돼요. 자, 그리고 비휘발성 비전해질의 용액의 총괄 성질은 용매에는 아까 똑같이 분율이에요. X분율 분의 용매의 분율분의 용매의 증기압력. 순수할 때 여기 P0라고 써 있는 거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에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용질의 순수한 애들의 증기압은 분율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거 라우레 법칙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전체는 실제로 작용하는 애들에 대한 거니까 전체는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얘를 요거 두 개 다 넣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휘발성 성수는 각 성분의 분율보다 1보다 낮추어 상대 성분의 진기압을 낮추게 되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벤젠도 이렇게 계산하고, 톨루엔도 계산할 수 있어요. 즉, 원래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할 때는 용질은 비휘발성 물질이라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용매도 증발하고 용질도 증발한다고 하면은 용매에 증발한 분율, 용질에 증발한 분율을 두 개 다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해질 용액의 총괄 성질을 보면은 반토프인자 중에 유효 숫자를 알 수 있는데 팩터고 이렇게 될 수 있다죠. 진기압 내림, 진끓린 저오름, 원점 얼음, 3첩. 이게 다 지금 앞에서 배운 거 다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진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원점 내림, 3첩인데 델타 값을 구하는 거죠. 델타 값을 구하는 거고 앞에 어떤 콘스탄트가 붙죠. 콘스탄트 그래요. 그래서 라울 콘스탄트라고 되는데 상수가 붙고 그 다음에 뒤에 뭘 붙어요? 몰 질량이죠. 몰 퍼 킬로그램이 붙죠. 몰 퍼 킬로그램이 붙고 진기압 내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분율을 갖고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3첩은 파이는 CRT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I는 비전해질의 용액의 기대치고 전해질 용액의 측정치니까 우리가 유효 이온수를 알 수 있으니까 실제 이론과 실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수를 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토프 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I. 근데 여기까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또 책에서 조금 자세히 다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센 용액의 비이성적인 가동인데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전해질이라고 하면은 물에 녹는 애들이잖아요. 앞에 좀 힌트를 주긴 했는데 우리가 삼투압을 계산을 하고 진기압 오름, 진기압 내림을 계산을 할 때 뭘 가정을 했었냐면은 처음에 계산을 할 때는 물질이 비휘발성이다. 그리고 용매 안에 용질은 서로 간에 인터랙션이 없다고 가정을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독립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는 CRT 할 때 R 기체상수를 쓴 게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비이상적으로 거동하느냐? 이거 서로 간에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우는 이제 그 분자 간의 힘이 있었잖아요. 무극성, 무극성, 극성, 무극성, 그 다음에 이온과 무극성, 극성, 극성, 그 다음에 극성, 극성인데 이온 결합, 제일 높이 있는 게 이온과 극성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분자량이 엄청 커졌어요. 엄청 커졌어. 그러면은 분자 간에 커지니까 분산력도 이제 무시할 수 없죠. 특히 고분자 같은 경우 체인이 주렁주렁 달리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어떤 비전해질 용액에서 그 비이상적으로 거동한다는 것은 농도가 진해지거나 농도가 낮더라도 용질 간의 인터랙션이 있다고 하면은 삼투압에서 비이상적으로 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이온 환경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NaCl이면은 NA가 이렇게 있고 CL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CL NA가 있으면은 주위에 뭘 데리고 있다 그랬어요? 물 분자를 둘러싸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거는 다 커버가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주위에 CL도 있다는 얘기예요. CL도 이온성이고. 그러면 CL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주위에는 NA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삼투압이건
삼투압이건 증기압 오름이건 증기압 내림이건 간에 CL과 NA가 서로 상관하지 않는다고 독립적이라고 예상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인터랙션이 아주 커지거나 힘이 인터랙션이 아주 커진다는 거죠. 얘가 뭐 어떤 전기적인 특성 때문이든 아니면 덩치가 커지건 간에 이게 커지면은 이런 이온 환경을 만들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면은 비이상적인 거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계산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가정을 두잖아요. 가정을 둬요. 그래서 특별히 뭐 어떤 물질을 두고 이거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대충 이렇다고 하는 거죠. 뭐 무시라고도 하겠죠. 예를 들어 뭐 물이 들어가는데 소금의 양이 아주 코딱지만큼 들어갔어요. 그럼 물이랑 똑같이 보자. 이렇게 가정하고 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도 똑같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우리가 앞에서 1학기 때 보면은 분자의 거동에서 보면은 어떻게 계산해요? PV는 nRT인데 여기서 기체의 분자는 부피가 있다 없다? 없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기 몰레큘러 키네틱스에 보면은 물질 이 공간에 차지하는 부피의 양이 그러니까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무시할 만하다라고 계산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그렇게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는 달라지죠. 왜 그래요?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이에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랙션을 하니까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앞에서 배웠던 게 뭐가 있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통해서 가면서 반데르발스 인터랙션 배웠었죠. 그래서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그 크기가 있다고 보관하고 인터랙션도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얘기하는 게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BDI 상태 방정식 뭐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예제 한번 볼게요. 총괄성 구하여라. 마그네슘 시료 0.9952g 물 100g을 넣겠다. 요겠다예요. 그리고 이 용액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인가? 녹색공 하나에 나타내는 물수는 얼마인가? 이 이상 용액이라고 가정하고 어느 점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은 염화 마그네슘의 화학론 풀이가 되겠네. 그림을 먼저 보셔야죠.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인데 녹색공 PPT를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좀 작고 CL이 좀 큰 공이에요. 이거 사이즈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이죠? 녹색이 아니라 뭐예요? 파란색인가요? 약간 파란색이고 녹색 공인데 파란색 공과 녹색 공이 섞여져 있는 개수를 보시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셔야 돼요. 여기는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는 MgCl2로 되어 있는 거고 얘는 떨어져 있고 여기 떨어져 있는데 개수 볼게요.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넷, 여섯, 여덟 개 들어있고 4개 들어있네요. 이거 반대죠? 녹색이 8개, 녹색이 4개, 작은 게 8개인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1번 보면은 문제를 보면은 용액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어느 거고 공 한 개가 나타내는 몰수 얼마니까 그리고 이상 용액이 가정하고 있는 ATM 1ATM에서 어느 점은 얼마인가인데 여기서 조금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가 몰 농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구할 때는 NaC의 몰 농도라면 NA와 CL이 다 갖춰서 합쳐갖고 몰 농도예요. 그런데 실제로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쪼개지는 거죠. 위에서 쪼개져서 물을 쪼갠 다음에 들어가서는 NA 주위에는 물이 둘러싸여 있고 CL 주위에도 물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들어가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예요. 2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녹색공 항리가 나타내는 몰수는 얼마인가? 라고 하면은 Na 또는 Cl 자체만의 몰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의 합심 화학량은 MgCl2고 A가 Cl 2개가 생기고 Na가 하나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MgCl2니까 원래 우리가 앞에서 계산하던 MgCl2의 몰수는 얼마인가? 그러면 MgCl2 얘를 하나로 보고 하는 건데 물에 녹였다고 하면은 Mg 하나, Cl 2개가 생기니까 몰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2배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요거 그림 중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얼마예요? 가장 잘 보여주는 거는 이거겠네요, 이거. 그렇죠? 왜냐면 4개, 8개니까. 그렇죠? MgCl2니까. 그리고 겹쳐져 있으면 안 되죠? 왜 겹쳐져 있으면 안 돼요? 물에 녹아져 있으면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떨어져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 분자가 중에서 둘러싸여 있었죠. 얘를 수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2번. 2번 뭐였냐? 질문. 몰수는 얼마인가? 라고 됐어요. 그래서 MgCl2의 전체의 몰수는 화학식량, 그 다음에 그람수 하면 몰수 나올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가 들어가서 몇 개가 된다 했어요? 2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곱하기 2 한 거예요. 1개가 들어가서 2개가 나온다. 그리고 이거 못하네요. 이거 M이 아니죠, M. M이 아니고 소문자 몰이죠, 몰. 이거 아니에요. 생략했네. 0.0100 MOL 빼먹은 거죠, 제가. 몰수도 빼먹은 거예요. 뒤에도 여기 빼먹었죠. 0.0200 몰이 나와있죠, 몰. MOL. 그리고 몰 하나당, 공 하나당 몰 1개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 하나는 8 나가겠죠. 8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 몰랄농도. 몰랄농도는 예쁜 M으로 생겼죠. 소문자 M으로. 100g의 킬로그램 수고, 앞에서 구한 이제 몰수를 이제 구하면 넣으면 0.100몰 랄농도 MgCl 두고 이상용액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이상용액이라고 하면은 지금 배우진 않았어요. 이상용액 배우지 않았는데, 이상용액도 똑같아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랑. 이상기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피는 없고 서로 간에 인터랙션을 안 하는 게 이상기체잖아요. 이상용액도 똑같아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라우레 법칙을 떠하고 또 뭐였죠? 라우레 법칙을 따르는 애들을 이상용액이라고 해요. 우리가 묽은 용액이에요. 그래서 이상적 묽은 용액 그러면은 라우레 법칙을 따르려면 이상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반토프 분자는 3이다 되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게 이거 주어졌나요? KF 값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네요. 찾으란 얘기네. 저도 이거 못 외워요. 그 다음 I도 줘야 돼요. 그래서 온도 주어지고, 델타 TF, 그러니까 델타라는 거는 변화량이고 T는 온도고 F는 프리징이죠. 그래서 어느 점 내림의 변화가 요만큼이고, 어느 점 내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갖고 원래 온도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물에다가 요만큼 0.01몰 넣으면은 어느 점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13장 배웠던 것 같아요. 수업 끝내기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우리 배웠던 거.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용액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13장 나가면서 처음에 용액에 되면서 왜 녹냐? 물질이 왜 녹냐를 배웠었죠. 그래서 용액이 왜 녹냐고 하면은 안전하니까 녹는 거죠. 근데 처음에 소금이 있고 소금이 물에 들어가려면 소금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물이 쪼개지고 얘가 들어가서 둘러싸이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쪼개지는 거는 그러니까 소금이 쪼개지는 거는 어떻게 되는데요? 흡열 과정. 물이 쪼개진 것도 흡열 과정. 그리고 주위에 둘러쓰는 거는 발열 과정인데 이 세 개가 다 합쳐져야지 용해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은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게 토탈로서 나타나는 거고 특히 우리가 물이 찢어지고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거를 한 가지 텀으로 보자는 게 수화라고 봤고 그 다음에 소금이 찢어지는 걸 뭐였어요? 격자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용질이 기체 상태의 단독으로 떨어지는 게 격자 에너지라고 했고 그래서 뭐 어떤 물질은 녹고 어떤 물질은 안 녹는데 그 얘기가 출입하는 열량이 너무 흡열 반응이 많으면은 흡열 반응이 너무 커지면 델타 H가 너무 높으면은 안 녹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한편 예외적인 경우에는 핵산과 옥테인은 둘 다 섞일 수 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출입하는 열량은 별로 없는데 깁스 에너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인데 델타 G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면은 간다고 그랬어요. 그 자연빵으로 된다 그랬어요. 자연빵으로 안 되는데 자발적 반응을 간다 그랬어요. 근데 H 자체, 델타 H 자체는 변화량이 아주 작은데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인데 델타 H 자체는 굉장히 작은데 델타 S가 너무 크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델타 H가 마이너스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옥테인과 했었고 또 뭘 했었냐면 우리가 농도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죠. 그래서 농도의 개념을 배우면서 몰농도, 몰랄농도, 그 다음에 용액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용액에서 그 기체 상태에 있는 애들은 다 섞인다.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 기체가 녹아 들어가져 있으면 얘네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는 날아가려고 하니까 용해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낮아져야지 떨어진다. 근데 일반적인 건 애들은 안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합금 얘기했었죠. 합금 얘기는 균일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녹아져 있을 때에 얘가 시간을 두고 녹이면은 얘가 밀도 때문에 내려가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균일한 호환한 거냐? 물음표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몰농도, 몰랄농도 했는데 몰랄농도는 언제 쓴다고 했냐면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애들을 쓸 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몰 퍼 리터고 몰 퍼 킬로그램인데 몰 퍼 킬로그램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쓴다 그랬고 우리가 어느 점 내림, 어느 점 끓는 점 오름 이럴 때 쓴다 그랬어요. 총괄성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화학에서는 이제 잘 안 쓰는데 몰랄 농도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화학에서 대부분 몰 농도를 쓴다 그랬고 그리고 일반 화학에서는 대부분 묽은 용액을 얘기한다 그랬죠. 묽은 용액. 진한 용액을 쓰지 않고 묽은 용액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몰랄 농도나 몰 농도나 크게 차이 없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근데 일반 화학에서는 그렇다. 그리고 뭘 배웠었냐면 총괄성 얘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총괄성을 배우면서 네 가지를 배웠는데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 다음에 삼투압 이렇게 배웠었는데 증기압은 끓는 점 오름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갖고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삼투압 이렇게 배웠는데
증기압을 어떻게 생각한다면 동적 평형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과포화용액, 뭐 포화용액, 과포화용액, 뭐 불포화용액 있었는데 그거 다음으로 해갖고 물이 있고 통을 씌워놨는데 물이 증발이 돼요. 증발이 됐는데 증발이 된 상태에서 이 물이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가는 속도가 동일해져갖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동적 평형이라고 했죠. 근데 그때에 얘가 올라간 다음에 증기가 벽면을 때리는 힘을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증기압이 때리는 힘이 대기압과 같아지는 거를 우리가 끓는 접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물이 공기가 빵을 터진다는 게 얘가 올라가려는 힘이 흘러가는 힘과 위에 가는 힘이 똑같아지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이 증기압이 만약에 이제 소금이나 뭐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은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을 얘네들이 둘러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애들 자체, 놈들이라고 하지, 올라가는 분자나 아니면 물질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때리는 개수가 작아지겠죠. 개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벽면에 때리는 힘이 작아질 거고 결국은 증기압이 내려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얘를 더 높게끔 하려고 하면은 열을 많이 가야 되니까 끓는 점이 올라가야 된다 그랬고, 반대로 어는 점은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찢어지고 서로 같이 있어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는 점이 내려가는 거죠. 열을 많이 뺏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두 개를 쪼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극성, 뭐 그 다음에 맨 위에가 이온 극성인데, 이온 극성 간의 힘을 찢고 우리끼리 같이 있자라고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열량을 뺏어야 되니까 어는 점 내림이 있다고 했고, 자, 삼초합은 뭘 배웠었냐면, 삼초합은 파이는 CRT 또는 MRT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게 이상용액이라고 했고, 라울의 법칙에서 우리가 라울 콘스탄트와 몰랄 농도를 썼었는데 삼초합에서는 몰 농도를 쓴다 그랬죠. 근데 삼초합이라는 것은 반초막이 있고 얘가 묽은 용액과 진한 용액 중에서 묽은 용액의 진한 용액으로 가려는 힘을 압력을 나타냈고, 넣는 힘과 우리 그거를 이렇게 U자가 있는 형에서 가는 힘을 올라간 걸 다시 내렸을 때 똑같은 평형에 있을 때를 파이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근데 몰 농도를 쓰는 이유는 몰 농도랑 똑같이 개수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고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파이는 CRT라고 돼 R을 기체상수로 용액인데도 기체상수를 쓰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용질 자체가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그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나오면서 엔트로피 개념 나오고, 엔트로피의 개념에 대해서 자유도 W에 대한 걸 놔둬주세요. 근데 그걸 좀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2학년 때 아마 자세히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습, 복습 및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주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